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관련 현재 나스닥과 S&P 500 등이 이 양적 긴축의 시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전반적으로 양적 긴축 시기에 어떤 종목들이 더 유효한지,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는 증시가 상승 흐름이 나올지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QQQ, QLD, TQQ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왜 투자가 유효한지 관련해서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이전에 양적 완화부터 테이퍼링, 양적 긴축 시기에 S&P 500과 10년물 국채금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일단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및 기준금리 추이 관련해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이제 양적 긴축이 지금 갑자기 이제 올해 들어서 핫 이슈가 되었는데, 일단 FOMC 의사록에서 처음 공개가 되면서 논의된 것에 대해서 처음 공개가 되면서 나스닥 특히나 기술주의 하락이 컸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이퍼링보다 더 센 놈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미국이 최대 4,800조 원의 돈줄 재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은 일회 금리 인상 효과와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신중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 보면 이제 기준금리는 양적 긴축과 같이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월가에서도 시각이 양적 긴축은 기준금리를 몇 번 인상한 후에 그 이후에 양적 긴축을 하반기쯤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쯤,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쯤 시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적 긴축 관련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제롬 파월 이제 패드 의장입니다. 패드 의장은 일단 양적 긴축이 2017년 6월에 예고가 됐으며, 그해 11월 패드는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증권 MBS를 내다 팔아 준비금 시장에서 달러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이 이 양적 긴축이 진행 중인 2018년 2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롬 파월 의장한테는 이미 양적 긴축은 이미 겪어본 상황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시장에 충격이 없는지, 이 제롬 파월은 이제 시장에 돈 풀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이렇게 의사록을 통해서 시그널을 전체적으로 주면서 시장의 충격을 지금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양적 긴축은 2019년 8월 정도까지 이어졌으며, 패드의 대차대조표가 약 4조 4,600억 달러에서 약 3조 7천억 달러까지 줄었으며 7,600억 달러 정도 줄였다. 패드의 자산이 대략적으로 17% 감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돈 풀기를 하다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패드에서 이제 줄 재기를 이렇게 하면서 패드의 자산이 3조 7천억 달러까지 감소가 됐다. 17% 정도 감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2017년 당시에는 일단 금리를 먼저 인상하고 그다음에 양적 긴축을 시행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빠르게 일단은 이제 패드의 돈 풀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가파른 기울기에 따라서 일단 긴축 시기도 좀 앞당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유가가 너무 급속하게 치솟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1월 10일 CPI 지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유가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 패드 의장인 제닛 옐런과 이사인 파월 등은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탄탄한 경제 흐름이었고요. 그때 미 경제는 분기에 3% 이상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양적 긴축을 하면서 총 자산, 패드의 보유 미국 국채도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 경제가 1에서 2% 정도 성장하다가 3%를 넘어서면서 패드 내부자들의 눈에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에서 거의 벗어난 것으로 비쳤으며, 당시 10년물 국채 만기 수익률은 연 2.4% 수준에서
양적 기축과 함께 뭐 3%를 넘어섰다. 단 2, 3개월 만에 3%를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긴축 시기에는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금리의 상승은 일단 기술주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기준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나스닥이 이 S&P 500보다 더 부진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른 상태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S&P 500도 이렇게 지수상으로 보면 QT 양적 긴축을 시작한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 그 이후에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기준금리가 2%대 넘어서면서부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준금리 2% 선까지는 큰 문제 없이 계속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현재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2%까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준금리 2% 이상에서는 일단 한 번의 충격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이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PY를 통해서 이 당시 시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15년 말에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한 번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으며 QQQ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 지수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우상향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일단은 이제 뒤늦게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더 강했고 현재 양적 긴축에는 나스닥은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봉으로 이제 QQQ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소폭 하락, 그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 다시 2018년 말에 이제 하락 흐름 나온 이후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우상향한다. 오히려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주춤을 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준금리 2% 선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아직 양적 긴축이 확실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FOMC 회의 미팅에서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당시 2015년도 이상의 이제 주도주를 보면 뭐 애플, 구글, 버크셔 해서웨이, 웰스파고,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G 등 이런 종목들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양적 긴축 이후에는 뭐 G 같은 종목들은 하락이 나왔지만 뭐 애플, 구글 이런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 실적을 이제 기반으로 한 기업들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2015년에서 2019년 진행된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시기는 오히려 빅테크 기업한테는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지수상으로만 보았을 때 SPY와 QQQ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옛날처럼 이렇게 무조건 이번에도 반복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미국은 일단 달러를 바탕으로 세계의 이제 주요국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양적 긴축을 통해서 신흥국이나 이제 새로운 중국, 뭐 다른 나라들의 자본이 오히려 미국으로 몰려 들어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양적 긴축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현금 비중을 이제 조절해 나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양적 긴축 시기에는 오히려 SPY나 QQQ 기준으로는 올랐고 둘 중에 이제 QQQ와 SPY, 그러니까 나스닥과 S&P 500 중에는 나스닥이 더 많은 상승이 나왔으며 주로 빅테크 위주의 기업들이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다뤄드릴 예정이고 지금 현재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일단은 이 제롬 파월이 양적 긴축을 경험해본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 2% 선까지는 아직은 주식에 계속적으로 자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장단기 금리차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되며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10년물 국채금리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